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4월 2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 뉴욕 증시가 폭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해방의 날을 맞아서 관세,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지난주 기준으로 S&P 500에서 4조 달러가 넘는 금액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떠올리게 하는 한 주 정리하죠. 자, 키움증권이 어제와 오늘 시스템 작업에 따른 서비스 중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5일 오전 10시부터 4월 6일 오늘 오후 8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와 HTS, MTS를 이용한 전체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입출금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불가하고요. 계좌 개설 및 비대면 업무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당사 매체를 통한 미수금, 추가 증거금 확인도 불가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작업이니 고객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주간 전망 때 전해드렸던 재미나이가 그린 이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버레이션 데이, 해방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날이 개면서 좀 좋은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뭐라고 할까요? 희망의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챗GPT로도 그려봤습니다. 나스닥 전광판을 앞에 두고 내리던 비가 좀 이제 가늘어지고 그리고 파란 하늘이 보이면서 해방의 날을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희망과는 달리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수 확인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7.86% 주간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10% 넘게 하락했고요. S&P 500이 9%대 하락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0% 하락 중에 있습니다. 나스닥 19%, S&P 500 13.73% 하락 중입니다. 러셀 2000 주간 기준으로 9.7% 하락했고요. 연간 기준으로 18%대 크게 하락 중입니다. 나스닥 100도 9.77% 주간 기준으로 하락했고요. 연간 기준으로 17%대 급락세 보이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도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16%대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올해 들어와서 28% 가까이 급락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와 S&P 500이 조정세에 들어간 가운데 나스닥과 러셀 2000은 약세장에 진입한 상황인데요. 다우와 함께 S&P 500도 약세장 진입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썸네일을 통해서 주간 증시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전에 이 주간 전망 전해드렸었죠. 자동차 관세뿐만 아니라 이제 상호 관세 발효를 앞두고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여러 가지 예측과 전망이 나온 가운데 조금 희망적인 상황에서는 불확실성 해소에 방점을 찍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에 따라서 3월 31일 월요일은 상호관세가 이제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증시가 좀 관망 흐름을 나타내면서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죠. 나스닥과 러셀 2000이 하락했지만 다우와 S&P 500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IB들이 올해 S&P 500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고 더불어서 GDP 성장률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4월 1일 화요일은 4월의 첫 거래일, 2분기 첫 거래일 맞아서 다우는 0.87%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이 0.87% 상승한 가운데 다우가 0.03% 약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3월 제조업 PMI가 위축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예상치 전후치를 하회한 것이 다우 지수의 하락으로 이뤄졌고요.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희망으로 그 외 지수는 상승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도 장 마감 이후에 상호관세가 발표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는 주요 지수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이 0.87%, S&P 500이 0.67%, 다우가 0.56% 상승했고요. 3월 ADP 민간 고용이 15만 5천 건으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크게 상회한 가운데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좀 긍정적인 시각이 전달되면서
상승 흐름 보였지만 상호반세 발효 이후에 보편관세까지 발표가 되면서 그야말로 급락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 2일 수요일에는 마감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했죠. 애플이 마감 이후 7%대 급락했고 S&P 500이 3%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4월 3일 그대로 그 하락세가 이어졌죠. 다우가 4% 가까이 하락했고 나스닥은 6%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S&P 500도 4.84% 크게 하락한 가운데 러셀 2000도 6.6%가량 하락하면서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주요 지수가 급락했고요. 빅테크 시총에서만 1조 달러가 증발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애플이 9% 폭락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금요일은 일말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고용지표와 함께 파월 의장의 발언에 희망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것이고 이때가 바로 부자가 되기 좋은 시기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더불어서 본인의 골프클럽에 가서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나와서 주말 내내 여러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역전쟁 공포 속에 급락하는 양상, 중국이 보복관세와 함께 기업 제재를 발표하자 금요일은 목요일에 이어서 폭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음으로써 하방 압력을 더 키우는 모습을 나타냈죠. 낙폭이 확대되면서 금요일장 마감을 했습니다. 증시와 함께 섹터 현황 정리하죠. 4월 2일 관세라는 불확실성으로부터 해방을 기대했지만 중국의 보복관세와 기업 제재 등 맞대응이 이루어지면서 미중 간의 전면전 가능성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간 기준으로 폭락세를 나타냈는데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기록하면서 약세장에 진입한 나스닥과 러셀 2000, 그리고 시가총액 4조 달러 증발과 함께 약세장 진입을 앞둔 S&P 500 등 주요 지수의 흐름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섹터의 경우도 11개 섹터가 모두 2% 이상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PC 소비재가 2.22%로 가장 적게 하락했고요. 유틸리티가 4.45%, 부동산이 6.1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하락한 섹터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14% 넘게 하락했고요. IT가 11.4%, 금융이 10.28%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 한 개 섹터만이 상승 중인데요. 필수 소비재가 0.61%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IT가 22.76%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실적 발표 동향도 살펴보죠. 더불어서 기업과 산업 이벤트도 살펴보면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12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텔은 월요일에 비전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CEO가 향후 기업의 전략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금요일에 5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하면서 코파일럿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 중에는 S&P 500 2개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에 속한 코나그라 브랜즈와 램 웨스턴 홀딩스가 있었는데요. 램 웨스턴 홀딩스는 9%대 상승 기록했고요. 코나그라 브랜즈는 0.5%가량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빅7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2조 8,290억 달러로 3조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6,750억 달러, 엔비디아가 2조 3,010억 달러, 이렇게 3개 기업이 현재 2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 중이고요. 아마존이 1조 8,120억 달러, 알파벳이 1조 7,880억 달러,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가 1조 6,960억 달러, 메타 플랫폼스가 1조 2,780억 달러로 현재 1조 2천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7개 기업이 기록 중에 있고요. 8위는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1조 640억 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총 8개 기업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1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 중에 있고요. 뒤로는 테슬라, TSMC, 브로드컴, 월마트, 일라이릴리, 그리고 비자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S&P 500 히트맵 살펴보시죠. 자, 주간 기준으로 처참합니다.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실제로 S&P 500 기준으로 24개 기업만이 상승을 했고요. 362개 기업은 5% 넘게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 127개 기업만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빅7도 정말 많이 하락 중에 있는데요. 애플이 7.29%, 13% 넘는 하락세, 연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5%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14%대, 아마존이 11%대, 그리고 알파벳이 5%대, 메타 플랫폼스 12%대, 그리고 테슬라가 9%대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네요. 현재 화면에는 연간 기준으로 히트맵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주간 탑 3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램 웨스턴 홀딩스가 실적과 가이던스 견조 속에 주간 기준으로 9%대 상승했고요. 필수 소비재 성격의 기업들은 그나마 주가가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 제너럴 7.57% 상승했고요. 더불어서 경기방어주 성격의 몰리나 헬스케어 7.39%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하위 세계 종목 하나 살펴보면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APA가 27% 넘게 급락했고요. AI 수익성과 관세 우려 속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6.82%, 그리고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25.63% 폭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세 개 종목 모두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했고요.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분별 ETF 동향도 살펴보면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인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INDA가 가장 적게 하락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4%대 하락했는데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주택건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XHB가 주간 기준으로 3.36% 하락하면서 가장 좋은 모습 보였고요. 고정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상품 중에는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죠. TLT가 3%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키움 매매 상위 종목은 저희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는 전해드리지 못하고 다음 주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 아침 매일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4월의 첫 번째 일요일이죠.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권민정 아나운서와 함께 뉴욕 증시 브리핑 라이브로 주간 전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